어, 강의실이 이렇게 클지 제가 상상을 못하고 와서 지금 되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런데 제가 하는 임상심리사라는 일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저는 임상심리사가 세 가지 종류의 자격증이 있는데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하고 또 임상심리학회에서 주는 임상심리사 자격증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준 임상심리사 자격증인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준 거예요. 그 세 가지 자격증 중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여러분들이 따시기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가장 쉽게 도전하실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그 필기시험에 접수하셔서 합격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일단 임상심리사가 하는 것들이 심리평가, 그리고 심리치료상담, 그 다음에 심리재활, 심리자문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아시고 싶으시면 실시기관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마 저보다 훨씬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상담대학원에 다니고 있을 때는 자격증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저는 그냥 상담을 열심히 하고 싶다. 임상은 나하고 좀 먼 일이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임상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취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기관에 들어가시든 일단 가실 수 있는 데가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하고 지금 위센터가 시행된 지가 2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위센터에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개인 상담소 같은 데를 가실 수 있으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고 싶으셔서 상담학과에 계시겠지만 상담사로 들어가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임상심리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임상심리사로서 일을 하면서 상담 업무를 반드시 같이 하게 되는 것이고 임상심리사라는 그 위치 자체가 내담자가 처음에 왔을 때 그 내담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자료를 통해서 상담 개입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우리가 그 상담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담사가 이 아이에게 훨씬 적합하고 그 내담자에게 발전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상담을 하고 싶고 상담의 취업의 문이 만약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자격증을 어떤 것 하나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과 거의 직결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나에게 맞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으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취업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시험을 실시를 하는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물론 다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년 합격률은 마지막에 실기까지 한 게 3.4%였어요. 합격률이 응시하신 분들의 3.4%만 합격을 했는데 저는 2008년에 땄거든요, 자격증을. 그래서 27.8%였는데 이때 당시에 하고 있었던 얘기들이, 사람들이 하고 있던 얘기들이 임상심리사가 굉장히 모자라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2년 정도는 많이 뽑을 것이다, 임상심리사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센터가 지금 2008년에는 70개가 생겼고 지금 90개로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당수 위센터 기관에서 임상심리사를 구하지 못해서 상담사로 대신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위센터에 있는 임상심리사 선생님 파트로 오셔서 일을 해주시던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과부에서 생각할 때는 임상심리사가 훨씬 따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수 수준도 물론 상담 업계가 굉장히 가난하고 빈약하기 때문에 많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담사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보다는 위센터에서는 조금 더
많이 책정을 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심사 2급 자격증을 일단 따시려면 필기를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필기에서 보시는 과목이 5과목인데 이 과목들은 어떤 자격증을 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셔야 되는 과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이렇게 5가지 과목을 보는데요. 제가 이제 팁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필기를 준비하실 때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한 책이 수험서가 많지가 않아요. 저는 열심히 찾아봤는데 딱 한 가지 나왔었는데 책이 굉장히 비싸고 두껍고 질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준비할 때 다른 자격증 준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사하고 기독교 심리치료사 1급 그거하고 임상심리사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3가지 자격증을 준비하지만 어쨌든 그 자격증들의 기본적으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여러 번 중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간들이나 이런 것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기간이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하셔서 그런 부분, 겹치는 과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는 가장 쉽게 생각한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기독교 상담 심리치료사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청소년 상담사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청소년 상담사는 물론 어렵고 가장 공신력이 있고 어느 기관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러 가신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물론 어렵긴 하지만 준비할 때는 기독교 상담 심리치료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건 수험서도 없고 기준도 제가 딱 학교에서 배운 것밖에 없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오히려 임상심리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격증 준비를 같이 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기지만 필기를 하죠. 주관식으로 한 5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술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을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깊이 있게 어떤 임상적인 지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막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병원 장면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나, 임상적인 지식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를 들면 뭐 초기 면접을 할 때 만약 ADHD 성향을 가진 애가 왔다면 그때 초기 면접을 할 때 뭐 부모 면접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아이 면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병원 장면에서 초기 면접을 하거나 아니면 검사 장면에서 내가 검사를 할 때 임상적인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그것들을 또 상담이나 치료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좀 임상심리사라는 그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나 뭐 아니면 수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임상심리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하고 다가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도 아는 병원도 없고 아는 선생님도 없고 백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아예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따신다고 하면 필기와 실기만 합격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지역이 굉장히 경계가 굉장히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위센터에서 하는 임상심리사 업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처음에 초기 면접이 오면 저희가 이제 사례회의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